지금 이제 2024년에 첫 번째 세미나 초록북도 자체 세미나 시간에 제가 이제 시문식을 겸해서 또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전략이 뭔지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좀 해주시고 약간 백악관 인터뷰식으로 그리고 뭐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시고 그런 게 또 중요하니까 이거 얘기 다 듣고 질문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 넘어갑시다. 최근에 우리 회사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특히 이 두 가지 질문을 저는 8년 6개월 전에 이 회사 만들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사장이 제일 똑똑하고 그 회사의 사장이 가장 역량이 뛰어나다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 좋은 얘기 아니야. 반면에 그 어떤 회사의 사장보다 그 회사 임직원들 중에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더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면 이제 그 회사는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8년 6개월 전부터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었고,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임직원들이 사장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역량이 뛰어나도록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공부 뭔가 하고 있죠? 어딘가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학교에 보낸다고 했을 때 학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업무 시간에 사실 어쨌든 뭐 거기 숙제도 해야 되고 시간 내서 학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뭐 거기에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투자가 더 큰 투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능력과 역량의 차이는 알죠? 그러니까 능력은 뭐 100m 달리기를 빨리 뛴다든지 무거운 물체를 든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그런 좀 다들 기능적인 능력이라면, 역량은 일을 잘하는 능력이야. 역량은 능력하고 역량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역량이 발전하는 유일한 길은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냥 정신줄 놔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하려고 고민하고 애쓰면서 일을 해야 역량이 늘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 주도성을 갖고 일을 해요. 수동적으로 일을 하면 역량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장례식장 가보신 분 안 가봤을 리가 없죠? 근데 본인이 보통 문상객으로 가. 그러니까 주도적인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몇 시간 동안 나름 여러 가지를 관찰하죠. 뭐 장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기가 최대한 미뤄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상주가 되는데, 내가 문상객으로 장식적을 200번, 300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상주가 되면 뭐 뭘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문상객으로 내가 장식장 갈 때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이 떠다주는 육개장 먹고 뭐 옆에 사람들 절하니까 따라 절하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200번의 경험을 하다가 내가 상주가 되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상객으로 문상을 가더라도 내가 조만간에 상주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안 하는 게 좋겠구나 라든지 저런 걸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급한 게 뭐냐면은 하장터를 빨리 예약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듣고 이제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상주가 딱 되면 일사천리로 되는데, 그냥 뭐 무상객으로 들락날락 한 사람들 그런 거. 자, 그럼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문상객처럼 남이 하라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이거 하라니까 이거 이렇게 직장생활 10년을 하면 역량이 늘지 않아. 내가 상주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엄청나게 빨리 역량이 늘어.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본인들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급이 이제 다른 회사 치면 뭐 가장급 정도 되는데,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하면 느끼겠지만 우리 회사의 책임연구원급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자유도, 자율성, 그리고 권한의 크기가 다른 회사의 책임연구원급 가장 훨씬 커요. 그런 조직 문화를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각자의 고민과 연구와 뭐 그런 거에 맞게 일을 진행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 많은 경우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경우가 눈에 보여. 하지만 최대한 참아. 왜냐면 그때 내가 개입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상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 조금 이게 좀 위험한 길이다 싶어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내가 좀 불안한 경우도 많아. 그러면 이제 오락실에서 농구합니다. 그러다가 드물게 여러분들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뭐 실패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뒷감당하면 돼. 여기서 돈을 구해오든 뭐 상대 회사에 가서 뭐 부탁을 하든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문맹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애들이 받아쓰기 연습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펜으로 쓰잖아. 그럼 옆에서 지켜보면 그거 아니야 하고 펜을 뺏는 거야. 그거 대신 써주는 거야. 뭐 학교는 이렇게 쓰는 거고 뭐 강아지는 이렇게 쓰는 거. 그러면 걔는 문맹이 됩니다. 그럼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걔가 틀려보고 실수할 기회를 최대한 줘야 돼. 그래야 언어 습득이 돼요. 근데 부모가 껌껌이 개입해서 대신 써주면 받아쓰기는 100점이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는 유창하지만 외국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모국어를 어려서부터 실수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이상한 발음, 이상한 단어로도 많이 내뱉어 맞고, 그렇죠. 막 이상한 문법으로도 발언을 많이 했고, 어린 시절에 부끄럼 없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냥 내버려 뒀고. 그러니까 이제 모국어는 그렇게 잘하게 되는데, 외국어는 영어가 됐든 뭐 독일어가 됐든 우리가 막 잘하려고 애쓰고 실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질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를 내가 관심이 없어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만들려고 기다려요.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면 머리에 박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 막 50분,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막 풀어, 막 틀려, 막. 시험 딱 끝나고 쉬는 시간이야. 다음 시간은 영어 시간이니까 이미 수학 문제를 제출해서 내 손을 떠났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 옆에 수학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죠. 그럼 걔가 가르쳐주나? 그럼 뭐 내 이해도가 아인슈타인이 되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몇 시간 강의를 해도 이해가 안 되더만, 그 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해만 하고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생각만 하니까. 하여튼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박수.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자기가 고민을 했잖아. 자기가 풀어보려고 애를 썼잖아. 근데 물론 틀렸지. 그 상태에서 친구가 설명이 머리에 확 이해가 된 거야. 내가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시냇물 흘러가듯이 좋은 얘기 하는구나 끝나는 거야. 자,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룹장이 임원이나 팀장이 여러분들 피드백을 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문제 해결, 그쵸? 그런 거를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고 뭐 실패도 하는 그 와중에 얘기를 해주면 시험 직후 쉬는 시간에 답을 알려주는 거하고 효과가 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거는 개발자도 마찬가지, 개발자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걸 한 다음에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지, 선후관계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 잠깐 빠졌는데, 여러분들 학교를 보내는 의도는
거기 가면은 이제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같이 수업 듣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 그 사람들한테도 또 자극도 많이 받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1번 기존의 초록소프트 임직원들이 사장보다 똑똑하고 사장보다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만들려고 8년 6개월 동안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장 말을 잘 듣고 사장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적이 없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에너지를 쏟지도 않고 내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가 내 목적도 아니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해. 두 개가 다른. 자, 이게 왜 다른 문제냐면 적지 않은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일을 하는 거지. 각자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되면 그걸 내가 스스로 혜택. 왜? 이거죠. 자, 좋아요. 그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특히 최근에 사장보다 똑똑하고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들어왔어. 요 근래. 되게 고무적인. 이 친구도 훌륭한 친구. 뭐 박재한 상무도 훌륭한 친구.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 그렇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세 번째 뭐냐? 기존 임직원들을 사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사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또 보람 있게 일도 하고 재밌게 일도 하고 뭔가 좀 자기 스타일대로 일도 좀 하고 성과도 내고 그죠? 그런 환경을 유지해줘요. 자,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같이. 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1년 내내 계속 가져가야 되는 질문이고 근시안적으로 당장에 일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조직에서는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잘 되는 걸 생각하면 막 내가 개입해가지고 뭐 마치 부모가 받아쓰기 연습하는 자녀의 펜을 뺏어서 받아쓰기 시험 문제 대신 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뻔뻔히 일은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와도 못 버티고 나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게 되고 있다 는 거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인데 사내 추천으로 입사한 인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사내 추천으로 그렇죠? 그 우리 저 이사님 교회에서 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교회도 그렇잖아. 기존 교인이 이제 하다못해 주사를 하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 막 군대 생활하듯이 마지못해 다니면 사내 추천하겠냐고. 물론 우리 군 생활할 때 아직 군대 안 온 친구들한테 야 군대 좋다라고 전화해주긴 하잖아. 근데 그 심정은 너도 고창 먹으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됐으면 좋겠고 요 근래 이제 충원을 우리가 좀 했는데 이제는 룸이 하나 남았어요. AI 개발팀 쪽으로 한 명이 남았으니까 추천하신 분한테는 또 소정의 혜택이 있는 걸 또 아실 거예요. 그래서 AI 개발팀, 특히 개발팀장도 좀 주변에 여기 우리 회사가 다단계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자, 됐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주요 일정만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2월 말에 그때 세미나 시간에 이 두 분이 승진 자기평가를 하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인사제도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연구원 1, 2, 3, 4년 차, 뭐 선임연구원 1, 2, 3, 4년 이렇게 직급별로 호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급여 직급 체계, 호봉 체계를 만들어놨냐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을 쓰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깊은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고성과자한테 연봉 확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봉 확 낮추고 이런 식으로 설계된 회사는 성과가 안 나면 빨리 나가라는 소리야.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은 성과라는 게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상황도 받쳐줘야 되고 또 개개인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 그게 바로 다 가능한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 회사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뭐 역할을 바꿔주든 뭐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 여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직급 체계나 연봉 체계나 직접적인 성과를 바로 연결시켜 보이는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저성과자는 바로바로 내보내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악순환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조급해져.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직급이 점점 올라가고 그죠? 호봉이 올라가고 이거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개발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원 급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도 억대 연봉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도달하신 분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게 좀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초봉이 되게 높아. 근데 20년, 30년에도 별로 안 올라. 그리고 은행 다니다가 사회 나오면 다른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초봉이 높은데 안 오르는 회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초봉은 낮지만 쫙 오르는 회사가 있어.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봉이 높은데 안 오르는 회사는 일단 초기에 인재를 빨리 잡고 싶은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안 올려. 근데 후자는 뭐냐면 이 사람을 장기적으로 키워서 중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급 체계가 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는 승진을 누가 결정하죠? 스스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연구원 4년차 선임 연구원 4년차가 되면 이제 모르니까 설명을 하자면 3월 1일자로 호봉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다음 달 3월 1일자로 내가 연구원 4년차가 됐어. 그러면 내년 2월 말에 내가 승진 대상이야. 그러면 3월 말 이후 자기한테 돌아오는 첫 번째 세미나 시간에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자유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 다 했고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2월 말이 되면 다시 발표 시간을 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1년을 되돌아보고 나는 승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승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호봉만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뿌리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타인을 속이긴 쉬워도 자신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거든. 왜냐면 1년 내내 본인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했으면 이게 끝난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겁니다. 이걸 말해.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병행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재개발팀장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평가제도를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제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호봉이 오를 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았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인상을 좀 더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해당 직급 4년차가 되면 자기 승진 평가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뭐 한 2년 3년간 계속해서 너무 낮은 평가가 계속된다면 승진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연기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평가의 의도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역량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평가는. 그러니까 누구를 도태시키고 그러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팀장과 그룹장과 임원들이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당신의 역량이 커지는데 좋다.
피드백을 주기 위한 평가예요. 그 평가 제도와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자기 승진 여부를 자기가 평가하는 것은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가 제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통보하는 모양새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속 수렴하고 이렇게 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인재개발팀장 중심으로 안을 공유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2월까지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고 이제 3월부터 정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일정이 있다. 다음. 자,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앞에서 말한 그런 맥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회사가 상당한 관심이 있고, 내가 모르겠어. 지금 저는 책임을 이제 그 병원에 있지. 그래서 내가 8년 6개월 전에 그 우리 회사 1호 직원 그 창업 멤버 정영근 팀장한테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10년 일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10년 일하는 게 본인의 성장의 폭이 훨씬 더 많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아마도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스스로 챙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는 물론 인재관리팀장님이 수시로 물어보고 여러분들 저 어떻게 되고 있는데 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건 본인의 문제죠.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자,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4년제 대학이 있고 3년제 대학이 있고 2년제 대학이 있고 뭐 본인 뜻한 바 있어도 대학을 가지 않고 우리 회사 왔고 저는 뭐 다 우리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케이스가 더 뛰어나다 아니다 그렇게 보는 적은 없어. 그건 되게 무식한 해석이지. 뭐 이승엽 선수가 대학교 안 갔다고 야구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다만 이런 거지.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우리 회사에 왔으면 그 4년 동안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2년제 대학이나 3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왔으면 아무래도 전공 공부에 전념을 했을 테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여차한 이유로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왔으면 실무 경험은 많겠지만 마찬가지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쌓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이제 본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왔으면 이거는 갖춰졌다고 보는데, 뭐 2년제 대학이나 3년제 대학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못 가졌다고 보고 경희 사이버대학교 인문고전 전공에 뭐 입학하거나 또는 3학년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 포함, 여기에 나온 분들 포함 전부 다 우리가 방통대 정보통계학과를 보내서 3학년 편입시켜서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죠? 통계학 공부를 시켜요. 근데 여기가 정원이 생각보다 적어.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또 여기 지원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면접 때 막 포부를 밝히거나 막 지원서를 에세이처럼 쓰고 그런 게 아니더만, 지금 되게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거 가지고 약간 이제 아파트 청약하듯이 좀 그래.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뭐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이버 대학교 중에 통역과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같은 걸 그냥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춰야지만 책임연구원을 승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원 과정, 선임연구원 과정일 때 이걸 넉넉히 있지 말고 이거를 충족을 못하면 선임연구원 4년차, 5년차, 6년차가 돼도 자기 승진 평가 대상이 아니야. 아니라고. 자, 그런 다음에 책임연구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지금 알토 경영대학원에 매년 꾸준히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가겠다고 용영우 그 인재관리팀장한테 신청을 하시고 인재관리팀장 승인을 해주면 거기 지원을 할 거고, 거기서도 또 입학 지원이니까 경쟁률이 있어요, 나름.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우리가 학비와 그 중간에 보름간 이제 헬싱키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오는 왕복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까지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이거 어지간한 대기업도 이렇게는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지원해줘도 이걸 안 해줘. 그리고 적지 않은 곳은 학비는커녕 자기 돈으로 가겠다는 것도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왜냐면 이제 거기에 논리는 그만큼 회사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투자다. 그 다음에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 직구는 우리 지금 박선우 이사처럼 여기를 보낼 거고, 개발 직군이 아닌 경영 직군은 우리 용영호 이사님하고 김상수 그룹자 여기를 갔지. 여기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1, 2, 3번 다 동의.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거잖아. 그래서 장학금의 절반을 보너스로 준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500만 원 장학금을 받으면 회사는 500만 원 덜 써도 되는 거니까 그 본인한테 250만 원을 주겠다. 그렇지? 자, 그리고 4번, 5번은 이것도 여러분의 이렇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란 거야. 우리의 원칙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수석연구원까지 도달하면 그러니까 수석연구원까지 도달하는 거는 승진 자기평가로 도달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때가 됐을 때. 근데 수석연구원에서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이렇게 임원으로 가는 거는 그땐 자기평가가 아니고 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을 영입하는 거 또는 수석연구원을 임원, 그러니까 이사, 이사모로 승진시키는 거는 인재관리 팀장이 추천을 하시고 임원 추천서 작성하고 사장이 승인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4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역량이 안 되는데 뭐 사장하고 친하고 뭐 기존 임원들하고 친해서 임원을 시킬 그런 건 없다. 회사는 그런 곳이 아니다. 왜냐면은 능력 없는 사람을 임원을 자리에 앉히면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누가 하라고 협박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임원이 돼. 회사는 그걸 그렇게 대조 1년 내내 같이 하라고 있고.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를 보시면 5번인데 팀장은 임원 또는 알토 경영대학원 졸업자만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조직 개편하면서 그룹장이 생기다 보니까 요 룰이 조금 안 맞는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팀장들이 있는데 원래 우리 회사가 바라는 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 역할을 하려면 이런 준비가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C레벨은 임원 또는 MBA 졸업자만 가요. C레벨이라고 하는 건 뭐 CTO, 뭐 CFO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만요. 앞에 자 이거랑 관련. 자 이거지. 회사 전체로 봐도 사장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회사에 많아야 되죠. 같은 논리로 우리가 두 개의 그룹과 하나의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위플트 사업그룹에서 그룹장이 제일 뛰어나다.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AI 컨설팅 그룹도 마찬가지고 AI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소장과 그룹장은 자기 밑에 직원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팀장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팀장이야. 처음에는 본인이 제일 뛰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팀원들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야 돼. 자, 내가 예전에 이제 내 개인 블로그에 이제 그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승진 자기 평가할 때마다 그걸 인용하는 분들 종종 있는데, 연구원급, 보통 회사의 신입사원, 주임급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안해. 이 사람들이 한 일을 회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위에 고참들이나 팀장이 다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야 실수가 없고 빠뜨린 게 없는. 그래서 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주면 돼. 열심히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직군에 있는, 그러니까 연구원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강가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가서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연구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완벽하게 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수시로 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야.
보통 사고가 언제 터지냐면 얘기 안 하고 쭉 진행하다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절벽에서 이미 떨어졌다든지. 그러니까 그 연구원 포지션들 있죠 지금. 본인들이 일을 완벽하게 할 걸 아무도 안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뭐가 좀 잘못되고 하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연구원이야. 그럼 그 밑에 선임연구원이라고 부르셨네. 다른 회사 지금 대리급.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회사 밖으로 나가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빠뜨리고 그런 게 없어. 이게 선임연구원. 다만 선임연구원 다른 회사 대리급은 뭐 어떻게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그 위에 팀장이나 그룹장이 일을 주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방법 이런 건 돼야 돼. 그게 선임연구원이야. 그럼 책임연구원은 뭐죠? 딴 회사 가장급은 이 가가 열매 같잖아.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지 방법도 고민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이게 책임연구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책임연구원급은 스스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임연구원은 스스로 성과를 못 내. 위에서 방향을 줘야 돼. 하지만 그 사람들 한 일 자체는 뭐 결함이 없는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한이가 왜냐? 수석연구원 이상인 분들은 임원분들 말할 것도 없고 수석연구원 이상인 분들한테는 어떤 게 기대되냐면 수석연구원 정도 되면 못해도 팀장이나 그룹장이나 뭐 좀 있으면 임원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 수석연구원들은 신입사원을 책임연구원급으로 만들어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수석이.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잘하는 건 책임연구원이고 이해되죠? 수석연구원 이상인 사람은 연구원급의 인재를 책임연구원까지 끌어올리는 걸 해낼 수 있어요. 수석연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본인 혼자 일하는 거 되게 잘해. 근데 회사에서 높은 포지션을 못 가고 딱 멈추는 사람들은 책임연구원까지만 이렇잖아. 그러니까 본인 일은 잘하는데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만드는 그런 고민? 그런 게 없는 거야. 자, 다음. 이런 거 왜 하느냐? 여러분들을 책임연구원까지만 내가 기대했으면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야. 네? 경영대를 왜 가냐고. 이거 할 시간에 코딩을 그치. 학원에 보내면 돼. 여러분들이 수석연구원급 이상이 되려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AI를 하더라도 통계 기반 없이 AI를 하면 사상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의도는 이해하셨죠? 이걸 챙기시면 안 돼. 답. 그리고 우리가 3월 1일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 자기평가 대상이신 분들 중에 나는 승진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시면 승진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연차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 우리 급여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연구원 1년차는 세전 연봉이 얼마고 뭐 선임연구원 이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그 해당 기준을 3% 인상하겠다. 이미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가 호봉이 오를 때마다 뭐 5%, 4% 이렇게 오르고 또 승진을 하면 뭐 10% 가까이 오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오른다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해보면 여러분들 인상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연말쯤 됐을 때 지난 1년간의 회사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익이 충분히 났으니까 급여 탭을 인상하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년 전에 선언을 해. 내년에 우리 회사의 급여 테이블을 이 정도 인상하겠다. 그리고 1년 동안 껴 맞추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난 이걸 내가 계산기를 누르는 순간 조금 아직은 우리가 아직은 내가 조금 그렇거든.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회사의 투자에 해당하는 돈을 쓰려고 마음먹을 때는 계산기를 키지 않는다. 그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대학을 보낼 때 계산기를 키지 않는 거죠. 계산기를 키는 순간 안 보내게 되거든. 그건 그 얘기는 아시죠? 투자와 소비의 차이는 뭐냐면 소비는 말 그대로 돈을 써버리는 게 소비야. 투자는 뭐냐면
투자에 돈을 쓰면은 유무형의 자산이 생겨. 그게 공장 기계든 컴퓨터든 뭐 책이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확보된 자산이 장기적으로 어떤 뭐 수익이나 재무적 성과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돈을 쓰실 때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옷을 사서 입는 게 소비인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게 투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내 스스로 기분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옷은 자산이지. 자산을 만들어내는 데는 돈을 공격적으로 쓰는 거고 자산을 만들어내지 않는 데는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부자인 사람들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자산을 만들어내는 행위인지 즉 투자인지 자산을 만들어내지 않는 행위인지 즉 소비인지를 의식하면서 돈을 써.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비에는 돈을 아끼지만 자산에 가감하게 투자해. 부자들은 근데 부자 같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자산을 만드는 투자 행위인지 그냥 단순한 소비인지 개념 자체가 없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소비에 돈을 많이 쓰고 자산을 만들어내는 투자에 돈을 또 안 쓰기도 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건 다 모두 투자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지금 2층 사무실은 투자야. 여기 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2층 사무실 없어도 회사 돌아가거든. 우리 지금 3층 양쪽만 해도 우리 책상 다 놓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하냐면은 근무 분위기, 문화 이런 거. 그걸 와서 좀 놀고 하면 좋잖아. 그런 거. 나는 이걸 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에 쓴 거예요. 자, 그럼 돌아오면 여러분들 급여 테이블을 최대한 높이는 거는 이것도 투자야. 그리고 또 회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 그래도 그래 이게 중요한 거는 3월 말에 우리가 주주총회를 주주총회를 해서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에서 이제 마지막 스톡옵션 이걸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매년 스톡옵션을 누적해서 지급을 해왔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먼저 입사한 분들한테 더 많은 스톡옵션을 주는 쪽으로 정관에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게 기재되어 있어요. 정관에 기재한 이유는 사장이 여차한 이유로 바뀌더라도 정관에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다음 사장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이 정관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헌법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2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룸이 이제 거의 없어. 그리고 이제 20명, 30명이 되면 스톡옵션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스톡옵션을 주고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더 주는 그 제도는 이제 종료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 안건 자체가 그 부분을 정관을 고치는 것도 안건이더라. 그래서 이 주주총회 직후에 이제는 그거 없을 거고 설명을 하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 자 설명하자면 우리가 스톡옵션을 주는데 상법에 의하면 스톡옵션을 줄 때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액면가 또는 가장 최근에 받은 투자 조건 중에 높은 걸로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좀 설명할게요. 이런 거. 첫째는 우리 회사가 액면가가 1,000원이야. 액면가의 의미는 이 회사를 만들 때 주식가치죠. 현재 결론적으로 우리가 17만 주가 있어요. 17만 주. 액면가가 1,000원이야. 그러면은 17만 주를 1,000원으로 곱하면 1억 7천만 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 해보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식 수에다가 그 회사의 주가를 곱하. 근데 우리가 17만 주지. 근데 만약 우리 회사 주가가 1,000원이라면 우리 회사 가치는 1억 7천만 원인데 그럴 리가 없지. 왜냐면은 8년 6개월 전에 회사 가치가 주당 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훗날 투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주당 1,000원에 받을 리가 없어. 그럼 내가 안 받는 거 아니거든. 모르겠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가 주당 1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투자 받을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주당 10만 원이라면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은 170억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조만간에 주당 10만 원으로 투자를 받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스톡옵션을 줄 때 액면가가 1,000원이고 가장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주당 10만 원이지. 그러면 여러분한테 스톡옵션 10만 원을 줘. 그 상황에서 1,000원을 주면 배임이 돼.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행위를 와서 그걸 결정한 내가 형사처벌 받아.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액면가를 줄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에 투자를 받으면 그 금액 이상을 줘. 자, 일단 그렇고 그럼 스톡옵션이라는 게 뭐냐? 이미 행사를 해본 분들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분한테 주당 1,000원으로 몇 주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줘요. 그러면 그걸 지금 받았다고 치면 우리가 해산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받은 날 기점으로 2년 뒤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정한이 사람한테 주당 1,000원으로 100주를 줬어. 오늘 받았어. 권리만 받은 거야 지금. 그럼 2년 뒤, 그러니까 내후년 이 시기에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하면 100주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회사에 100주가 1,000원이 얼마? 10만 원이지. 10만 원을 자본금으로 입금하면 주식 등록을 해주는 거야, 천주를.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만약에 2년 뒤에 우리 회사 가치가 주당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주당 1,000원에 샀다. 그럼 얼마야? 주당 99만 9천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톡옵션을 준다는 거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 2년 뒤에 이 회사가 뭐 주당 100만 원은커녕 주당 500원 가치야. 그거 안 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라고 막 우리가 설득한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는 그 사람이 걱정돼서. 왜냐면 분명히 10년 정도 뒤에 왜 그때 나한테 사라고 안 했냐고 그랬을 것 같아서, 그치?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톡옵션 행사 안 해주는 게 땡큐거든. 자, 근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음 카카오가 3년 전에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줬어. 근데 이 회사가 액면가가 1,100원이야. 그러니까 액면가 분할을 한 것 같아. 주당 100원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들 때에 가난하니까 태어난 것처럼 이 회사가 만들어질 때 가치가 주당 100,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같지? 네. 주당 100원이었는데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얼마 줬냐면 주당 11만 4,040원. 액면가 100원이지. 이게 몇 배야 지금? 10배, 1000배. 액면가에 1000배를 줬어. 그치? 근데 그 뒤에 이 주가가 20만, 30만이 되면 상관없어. 지금 내가 어제 검색해봤거든? 5만 원이야. 예? 그리고 요때 이 카카오 직원들이 빚내서 또 회사 빚을 또 대출해줬어. 이자도 받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였으니까 이게 100만 원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액면가 100원인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원성이 자제하지. 우리는 100원이야, 1,000원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그렇고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상법에 의하면 스톡옵션을 무한정 왕창 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스톡옵션을 준 게 너무 비율이 높으면 주식시장이 약간 혼란해진다고 보는 것도 있고 뒤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약간 다소 이제 재무적 우발채무 같은 그런 게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행사하기 전에 스톡옵션 총수가 그 회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총 발행 주식수의 10%를 못 넘게 돼요. 그래서 자, 설명을 해주면 현재 우리 회사가 17만 주가 있다고 그랬지. 17만 주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그간에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들이 있어. 지금 박선호 이사도 있고, 그렇지? 조은영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받은 게 이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2년이 경과돼서 내가 액면가를 샀던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주주야, 주주.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과거에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이미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식수가 10,000주가 넘어 지금.
그렇지? 그러면 17만 주의 만주 여러분들이 이미 행사한 스톡옵션 이미 있는 거야. 그걸 빼고 생각했을 때에도 앞으로 행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그 상태가 10%니까 17,000주를 넘을 수가 없어요. 17,000주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최대한 많은 스톡옵션을 주기 위해서 2년 전에 드렸던 스톡옵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달에 행사할 사람은 행사한다고 치고 행사하지 않는다고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줬던 스톡옵션을 계산해서 빼도 돼. 일단 행사한 그거를 내가 이제 그게 일단 있고 작년에 받은 스톡옵션과 이번에 받은 스톡옵션은 작년에 받은 스톡옵션은 내년에 행사할 수 있고 이번에 받은 스톡옵션 내후년에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 스톡옵션의 총수가 17,000주가 맥스이기 때문에 그 작년에 줬던 스톡옵션과 이번에 준 스톡옵션을 다 채웠을 때 17,000주가 꽉 차도록 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발행한다 소리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행사하고 내후년에 행사하고 나면 이미 행사한 것까지 다 합쳤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스톡옵션으로 행사한 지분들이 다 합쳤을 때 1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톡옵션을 주는 회사가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사례적으로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렇고 다만 이번에 스톡옵션을 줄 때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직급에 비례해서 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성과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주고 입사 순대로 주는 제도는 종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 충분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한 3-4페이지 남았어요. 자, 올해 경영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앞에 10분 안에 끝냈을 것 같은데 우리 애가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가 연구되는 게 있어. 연구, 리서치죠. 우리가 지금 경영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조동선 교수님의 SERM 그 메커니즘 경영 그런 거 있듯이 2단계에 있는 애들은 탐색 단계, 탐색. 무언가를 찾아내고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당장의 효율보다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느냐, 다른 회사가 못하는 거 우리가 발견해내느냐, 뭐 특허 출원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진도가 나가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 디벨로먼트. 여기에는 우리가 무언가 활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효율이 나야 돼. 퍼포먼스가 나야 돼. 그러니까 활용이라 하면 우리가 했던 거를 재활용한다든지 해봤던 경험을 활용한다든지 익숙한 걸 한다든지 이런 거야. 여기서 더 가서 모든 회사의 꿈이 이거야.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 우리 회사 자체 서비스는 뭐죠? 리프트요. 리프트. 근데 자,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얼마 최근까지도 적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이 밑에 가정이 없거나 부실한 상태에서 요거만 추구했어. 자체 서비스를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지.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자체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받은 돈을 써가면서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의 스타트업들이야.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은 회사 가치를 빨리빨리 키워야 돼. 그래야 후속 투자가 또 들어와. 그럼 그 돈을 또 써. 자체 서비스를 발전시켜. 회사 가치도 올라가. 그럼 돈이 또 들어와. 근데 문제는 얼마 전까지의 호황기에는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0억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100억의 10%는 얼마? 10억이지. 그러니까 주식을 10% 주고 10억을 투자하는 거야. 뭐 액면가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10억을 써. 그걸 채용도 하고 뭐 이것도 주고 이렇게. 그리고 서비스가 막 잘 돼. 그러면 1년 뒤에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 200억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또 주식의 10% 20억이지. 20억 투자받아. 그러면 이제 사장의 지분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조달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요기요니 여기업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리즈 A 투자를 한번 받은 기업은 로켓과 같은 처지야. 1단 점화가 된 거야. 그러면 2단, 3단 점화가 순차적으로 돼서 우주로 가야 돼. 일단 로켓가 발사가 돼서 추진이 됐는데
2차가 안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스타트업은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시리즈 B를 못 받으면 공중분해돼요. 즉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불황이 이렇게 닥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기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연구와 개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조급하게 회사 가치를 뭐 100억, 200억 키우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 상황이 그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유지하겠다. 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내가 보기엔 올해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거의 뭐 IMF보다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엄청난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와중에도 일단 살아나면 될 거고, 우리는 이런 기조로 회사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한 다음에 내년 정도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올해는 엄청날 거고 내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자체 서비스 궤도에 오르잖아. 그러면은 그때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을 여기다가 쏟아부을 거고, 여기에 쏟아부었던 리소스도 이제 조정해서 이쪽으로 많이 투입하는 이런 밸런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미션이 있어. 이쪽 사이드에서는 올해 우리가 2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올해.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우리가 이미 확정한 매출이 5억이 있어요. 올해 1분기에만. 그리고 뭐 확정은 아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0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목표예요.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체 서비스 폼피가 그건 또 뭐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써봤던 거. 리프트는 대한민국과 천조국에서 이거 가시잖아요. 또 한번. 액티브 유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회원수가 10만 명, 100만 그게 지금 목표가 아니고 10명도 좋고 50명도 좋으니까 진짜 우리 리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실제 진짜 유저 이걸 만드는 거. 이 사람들을 확 수적으로 늘리는 거는 내년 이후에 해서 투자 받아서 마케팅에 뭐 프로모션 돈 쓰는. 그러니까 지금은 양적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효용을 느끼는. 자, 이게 목표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연구 개발 자체 서비스 이 흐름을 갈 때 우리가 테크놀로지적으로는 AI라는 수단이 연결이 됩니다. 이걸 연구를 할 때도 AI 관련된 걸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야. 개발도 AI 관련되고, 그리고 자체 서비스도 우리가 위플트도 AI를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경쟁 우위 요소도 만들고 진입장벽도 만들고 AI 수단으로서 테크놀로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메인 분야적으로도 봤을 때도 우리가 연구나 개발의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도메인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기조는 좋아. 하지만 점점 우리가 자체 서비스로 갈 때는 스포츠 도메인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분야에서는 뭐 다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도 우리 자체 서비스는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연구의 경우는 쭉 다 열거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그 AI 컨설팅 그룹장의 수시를 공유하는 그 문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다 리서치에 해당한 일인데 여기 이제 구별이 되면은 이제 밑에 4개는 정부 예산으로 연구를 하겠다. 나라 또.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들 세금이야. 여러분 소득세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초코파이 하나 사 먹어도 거기에 10% 부가가치세 붙어있거든. 그래서 17반을 모은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되게 좀 사회적인 의무를 갖고 열심히 해서 뭐 대한민국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 노력해야겠죠. 이게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된다면 고객의 예산으로 우리가 리서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거된 것들은 우리 자체 예산, 우리 자체 기획으로. 메뉴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까지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음원 분야에서 리서치를 해서 잘 마무리했어. 근데 이게 과제로만 덜렁 끝난 것보다는 그 3년을 투입해서 진행한 것을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시도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혹시 못하더라도 이런 습관이 계속 들어야 우리가 이 하단에 이런 리서치들이 개발 이후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상무님 중심으로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PM이 있고 PL이 있는데 상무님 PLP가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야말로 이 프로젝트 책임자,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는 실제 실무적으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이 없더라도 이제 본인이 알잖아, 대충 어느 프로젝트 인벌브 되는지. 여기에 있는 게 리서치고, 다음 우리가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플트 엄연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자체에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물산 프로젝트나 CMS 프로젝트는 보경 예산. 그리고 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경 프로젝트 도와준다가 아니고 우리 사업이야 이거.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프로젝트 잘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국방 분야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최규상 팀장님 이제 완전히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힘을 실을 거고, 요 LI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사업이 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잘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계약 기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프로젝트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안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어진 기간 내에서 우리가 좀 아웃스탠딩한 그런 퍼포먼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위플트를 개발하는 거는 개발이지만 이걸 사업화하는 거는 또 별개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위플트 사업그룹 안에 사업전략팀이 있고 여기 중심으로 사업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원도 이번에 한 거겠죠. 자, 앞에 한 페이지. 자, 요걸 머릿속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거나 이렇죠?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한 페이지로 이렇게 매핑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가겠다. 여기에서 이 정도 매출을 내고 자체 서비스 계속 발전시키고 이렇게 갈 거고, 달라진 거는 원래는 올해 초에 이 위플트를 가지고 투자 유치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만나봤고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봤는데 좋은 조건으로 투자받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의 위플트 자체가 아직은 좀 더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내년 초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갈 거고 내년 초에 그때까지 이제 위플트가 액티브 유저를 만들어서 프레틱스도 계속 쌓을 테니까, 그리고 내년 초에 우리가 위플트를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고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그럼 그 다음부터 B, C, D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투자를 받았으니까 인원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뭐 여러분들 처우도 더 많이 투자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근무 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에는 인원이 이제 확 늘겠지. 그리고 현재 지금 21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훗날 개개인이 사업부장이 되고 뭐 계열사가 생기면 계열사 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온 거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좀 내실 위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의 실질적인 경영처럼 궁금하신 거나 뭐 저 주변 얘기 다 했어요. 20억 중에 5억 말씀하셨잖아요. 2, 4분기에 1억 4천이 더 있어요. 그것도 뭐지? 아, LIG. 네. 그러네. 얼마? 그럼 벌써 6억 한 5천이네. 그럼 필요한 게 13억 5천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삼성물산 프로젝트나 CMS 프로젝트가 후속만 돼도 채워지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뭐. 자 그러면은 요거 녹화 이거 일단 여기서 스톱합시다.